안녕하세요.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치과 전문의 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이야기하려는데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입냄새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르고 계십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 비싼 치약이 오히려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 동안의 진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3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시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치약의 성분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치약에는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거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양치 후에도 입안에 남아서 침의 분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국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희 씨 64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양치를 하고 값비싼 구강청결제까지 사용했지만 입냄새가 심해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희 씨의 입안 세균 수치는 정상보다 5배나 높았고 특히 황화합물을 만드는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해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께 제가 추천한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 세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약해지고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부작용으로 입이 더욱 마르게 됩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조절하며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침의 양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세균이 마음껏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치주질환의 악화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잇몸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잇몸 속 깊은 곳에 세균이 쌓이면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공보철물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박철호 씨 59세 환자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철호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잇몸병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회의 시간에는 아예 발언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검사해보니 잇몸 주변에서 당뇨병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는 케톤 성분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직장 생활에도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소화기 질환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은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위장 질환들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녹차를 활용한 구강관리법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입냄새의 주범인 황화합물을 만드는 세균들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치아에 달라붙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씨 67세 환자분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 심각해지면서 입냄새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에 입이 바짝 마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정 씨께 녹차 가글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침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챌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녹차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녹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백보다는 잎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중간 가격대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녹차 우리는 방법도 중요한데 뜨거운 물 한 컵에 녹차 잎을 2스푼 정도 넣고 5분에서 10분간 진하게 우려내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려낸 녹차를 입에 머금고 30초간 입안 전체를 골고루 헹궈주세요. 이때 목 깊숙한 곳까지 가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녹차를 뱉어내고 부드러운 칫솔에 남은 녹차를 묻혀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경계 부분을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장기간 사용 시 치아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녹차로만 양치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녹차로, 저녁에는 일반 치약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공복에 진한 녹차를 사용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혀 표면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혀 뒷부분부터 앞쪽으로 살살 긁어내듯이 청소해 주시면 입냄새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철 씨 72세 환자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민철 씨는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던 분으로 금연 후에도 입냄새가 계속되어 고민이셨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잇몸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고 타르 성분이 치아와 잇몸에 깊숙이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녹차 가글과 함께 올바른 혀 관리법을 병행하신 결과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가 거의 사라져서 부인분이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입냄새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입안을 충분히 헹구듯이 마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단, 식사 직후에는 위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 30분 정도 후에 충분한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생선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대신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치아와 잇몸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입안에 좋은 세균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숙 씨 61세 환자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입냄새가 심해지셨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입안이 항상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갑상선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한 종합적인 구강관리법을 실천하신 결과 3달 만에 입냄새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특히 녹차 가글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입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으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기르시고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충치나 치주 질환은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철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주변은 일반 칫솔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꼼꼼히 청소해 주시고
틀니는 매일 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두시기 바랍니다. 틀니 안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료 후 반드시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셔야 합니다.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가능한 경우 약물을 조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면 인공타액을 사용하거나 설탕이 없는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알코올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금연과 금주가 가장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흡연이나 음주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양치와 가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질환과 입냄새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면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에 따른 구강 관리의 차이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입안도 함께 마르게 됩니다. 이때는 가습기 사용과 함께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시고 녹차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건조와 차가운 음료 섭취로 인한 구강 내 세균 번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질 때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수면이 부족할 때는 침 분비가 줄어들고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녹차 가글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본인의 입냄새를 더 잘 느끼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 안은 습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휴대용 구강청결제나 무설탕 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강 건조증이 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인공타액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타액 스프레이나 젤 타입 제품을 사용하시면 일시적으로나마 구강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일시적으로 잇몸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녹차의 농도를 평소보다 약하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2-3일간은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녹차로 부드럽게 가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철물 사용자분들을 위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은 특히 음식물이 끼기 쉬운 부분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헹구시고 치간 칫솔로 꼼꼼히 청소해 주세요. 틀니 사용자분들은 밤에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것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틀니를 뺀 후에는 잇몸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혀의 색깔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혀는 연분홍색이어야 하는데 하얗게 설태가 많이 끼어 있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색이 너무 진하다면 열이 많다는 뜻이고, 보라색을 띈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혀 청소를 할 때 이런 변화도 함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냄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신다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1-2회 정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요즘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침 분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한 입에 30번 이상 꼼꼼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음식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치아 청소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잠들기 전 구강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밤사이에는 침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한 양치를 하시고 녹차로 마지막 가글을 하신 후 물로 한번 헹궈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비인 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입냄새 해결은 단순히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입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부탁드리시고 함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올바른 구강관리를 실천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구강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건강한 입, 상쾌한 호흡으로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